아유, 그래요. 잘들 있었어요? 그래. 그럼 여러분 계속 방학이었나? 일주일 학교 안 갔어요. 학교 안 갔어요? 오, 상무 씨 좋았겠네. 어? 그래요. 자, 여기 이제 그 뭐야, 그 깁스 에너지의 정의가 상무 씨 빨리빨리 적어요. 어? H 빼기 TS 이건데 얘를 이제 이래저래 미분을 하면 DG는 VDP SDT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이제 여기서 보시다 DG는 VDP SDT인데 여기에서 이제 얘를 몰수로 나누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깁스를 몰수로 나누면 그거를 1몰당 깁스 에너지가 되고 1몰당 부피가 되고 얘는 1몰당 엔트로피가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얘를 우리가 요거라고 하자. 라고 하면서 이때 얘를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깁스 에너지를 변화시킨 게 VDP SDT인데 VDP 빼기 SDT 얘를 이렇게 바꾼 요 다음부터 이런 식의 수리적 관계가 나타난다. 아이고.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좋아. 알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규빈아,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이제 무슨 조건을 걸었어요? 이 상태에서 뭔 조건을 걸었냐면 이제 등온 조건을 걸었죠. 등온 조건을 걸면은 여기에 있는 DT 온도 변화가 0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해버리면 뒤에 이 부분이 0이 되면서 케미컬 포텐셜은 1몰 부피에 대한 dP 이렇게 표현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여기서 이상기체라고 적용을 하면 여기 부피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P분의 RT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오케이? 왜냐면 PV는 nRT니까. 알겠죠? 그래서 1몰의 부피니까 몰수가 1이니까 이제 1RT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럼 이때 얘를 양변을 적분을 해. 인티그럴 d뮤. 그럼 얘를 적분을 하면 RT가 적분기호 바깥쪽으로 빠지고 이렇게. 상무? 적분을 했는데 RT가 적분기호 바깥쪽으로 빠지는 이유는? 왜 상수예요? 등온이니까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게 상수겠죠. 그래서 빠진다고. 상수 잘했어요? 됐어요? 그럼 이때 얘를 만약에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로 그리고 그때 1번 상태 압력에서
2번 상태 압력으로 정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는 μ2 빼기 μ1. 그 얘는 어떻게 되냐면 RT는 그대로고 로그 P1에서 P2.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해 둬야 되는 소식 중에 하나가 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디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자동적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규빈 기억나죠?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기억나요? 맞아. 그래서 이거 성우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게 뭐냐면 그냥 어떤 1번 상태에서 압력을 P1이라 할 때 그때 그 녀석의 이제 케미컬 포텐셜을 μ1, 압력이 P2일 때 케미컬 포텐셜을 μ2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다시 표현을 하면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μ는 μ인데 얘가 지금 기체 상태인 거야. 그리고 백설표는 빼기 μ 노트에 RT 한 다음에 P 노트 P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이게 뭐예요? P1을 이제 P 노트로 앞으로 쓸 거거든요. 그럼 P 노트가 뭐냐면 이게 기준 압력 (1atm인) 거야. 기준 압력, 그러니까 P1을 1기압으로 잡겠다 이거지. 그럼 기준 압력 1기압일 때 이 뒤쪽에 있는 요 놈, 이게 뭐냐면 이제 표준 케미컬 포텐셜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표준 케미컬 포텐셜일 때 여기에 있는 요 녀석, 이게 이제 지금 압력인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압력일 때의 케미컬 포텐셜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럼 이때 이 표현에서 G는 가스. 왜 가스야? 지금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 백설표 표시는 뭐야? 퓨어. A가 됐건 B가 됐건 다른 것들이 섞여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기체 상태의 순수한 녀석의 케미컬 포텐셜은 그 녀석이 기준 압력 1기압일 때의 표준 뭐냐면 케미컬 포텐셜 값이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압력이 1기압이 아닌 압력이 됐을 때의 케미컬 포텐셜은 요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수식은 요거다. 상수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서 했던 그 다음 얘기는 또 이거죠. 자, 만약 여기에서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좀 복습을 하는 거야, 알겠죠? 복습을 하는 거야. 이게 맹 시작을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복습을 하는 거야. 혹시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압 A 리퀴드 A 가스 A 리퀴드 A 가스, 여기 이런 식으로 보이다시피 상평형을 이루고 있다. 상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때 외부 압력은 PX다. PX다. 그리고 이때 상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이 기체 상태에 순수 증기압이 PA 백설표다 라고 하면 이때 여기에서 저 A 가스 순수한 녀석의 케미컬 포텐셜은 그 녀석의 표준 상태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에다가 RT 지우개 있어 지우개. 지우개가 없네. 지우개. 에다가 RT 로그 P 노트의 PA 백설표. 이렇게 쓸 수 있죠. 뭐냐면 그냥 지금 요걸 다시 한번 쓴 거예요. 다시 쓴 거야. 그래서 얘가 표준 압력 1기압이라고 했죠. 그래서 1기압에서 케미컬 포텐셜이 요거. 그리고 현재 PA 백설표라는 압력에서 이 기체의 케미컬 포텐셜이 요거. 설명하겠죠? 아시겠어요? 근데 이때 여기에서 얘가 상평형을 이루면 상평형이라는 조건을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상평형이 되면 자, 이 액체인 녀석과 기체인 녀석에 어떤 물질 이동이 있어요? 물질 이동이 없어요. 상평형이 되면. 더 이상 물질 이동이 없죠. 그러니까 물론 뭐 아주 그 미시적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양적 변화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시적인 양적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거시적인 양적 변화가 없는 상표형 상태에서는 수식을 어떻게 표현해요? A의 순수한 상태의 액체, 리퀴드와 A의 순수한 상태의 가스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죠? 나오겠죠? 설명하겠죠? 설명하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오케이, 됐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자, 이리 바꿀 거예요. 이제 여기에 A하고 B가 섞여 있어. 규명 보이세요? 보이세요? 섞여 있어. 그러면 섞여 있으면 자, 아까 순물질 상태에서는 A만 증발하죠. 근데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A도 B도 다 증발할 수 있을 거라고요. 성모가 맞죠?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PA와 PB가 나타나면서 PA하고 PB는 각각의 증기압이다. 각각의 증기압이다. 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하지만 이때도 A 가스와 B 가스 각각이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하자 이런 말이지. 실제 기체는 헷갈리니까 복잡하니까 안 하고 그냥 하여튼 기체가 되면 이상기체다. 이상기체가 그냥 단순히 섞여 있는 거다. 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각각 이제 이상기체라고 하면 이때 그냥 바로 뮤 A 가스는 뮤 노트 RT 로그 P 노트분의 PA 이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역시나 뭐다? 1기압일 때에 이 P 노트는 그냥 계속 1기압이라고 했어요. 1기압일 때의 그 표준 조건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에 대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증기압 PA에 대해서 현재 이 기체의 케미컬 포텐셜을 이런 걸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백설표 표시가 있는데 여기는 백설표 표시가 없는 거지. 알겠어요? 왜냐면 백설표 표시는 언제만 다는 거야. 백설표 표시는 얘가 퓨어할 때, 한 종류만 있을 때 쓰는 거고, 지금은 여기서 A하고 B가 섞여 있으니까 순물질은 아니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건은 지금 순물질은 아니에요. 즉 혼합물이라는 거지. 하지만 이때도 어쨌거나 상평형이다. 어쨌거나 상평형이라고 하자. 그럼 어쨌거나 상평형이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쨌거나 상평형이면 그 A가 기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보시다시피 상평형 상태에서는 R자 물질 이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액체 상태하고 기체 상태에서 A라고 하는 녀석이 상평형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무엇이 없다? R자 물질 이동이 어떻게 된다? 없다. R자 물질 이동이 없다. 성공하겠쇼? 성공하겠어요? 요리 된다 이런 말이죠. R자 물질 이동이 없다. 그러면 이 R자 물질 이동이 없을 때 양쪽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연력학 제2법칙 때문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큐빈이는 이 얘기 계속 여러 번 들었을 거고 상목이 이제 외우라고 알겠어요? 상평형이고 R자 물질 이동이 없을 때는 양쪽의 케미컬 포텐셜을 같다라고 표현한다.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요 수식 하고 요 수식, 요 두 수식을 어떻게 빼라. 요렇게. 상목식 빼라. 빼라. 빼면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규빈아 이해했어요? 상무씨 이해했어요? 저 빼면 저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한번. 알겠어요? 자, 빼라고 했으니까 우선 요거하고 요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그럼 결국 여기서 이걸 빼라는 거예요. 근데 로그를 빼는 건 안에 있는 건 나누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누면 빼기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규빈아, 그 다음 뭐 했죠? 저기다? 그 다음 뭐 했어? 저기다. 그렇지. 근데 이때 여기서 또 어떤 가정을 하느냐. 아무래도 실제 기체가 편해요? 이상 기체가 편해요? 상모가. 실제 기체가 편해요? 이상 기체가 편해요? 이상 기체가 편하죠. 이상 기체가 편하듯 보시다시피 이것도 용액을 이룬다고 할 때 용액도 실제 용액이 편해요? 아니면 이상 용액이 편해요? 상모가
실제 용액이 편해요? 이상 용액이 편해요? 당연히 이상 용액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상 용액이 편하면 이때 여기다가 이상 용액이라고 조건을 걸어. 그럼 상목 혹시 요 수식을 기억하나요? 상목아, 지금 내가 저기 저렇게 쓴 저 수식 이름이 뭐예요? 무슨 법칙이에요? 저 수식 법칙이 뭐예요? 순수한 상태. 자, 이게 보세요. 백설표가 순수한 상태라고 했죠. 순수한 상태 A의 증기압이고요. 순수한 상태에서의 증기압이고요. 그 얘는 용액에서의 각각의 증기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액에서의 증기압이 순수한 상태 증기압에다가 XA가 뭐예요? XA가 몰 분율이요. 몰 분율. 이 액체 상태에서의 몰 분율을 XA, XB라 하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상목씨 이 수식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 수식의 이름이 다 배웠잖아요. 라울의 법칙이요. 상목씨 라울의 법칙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상목씨 라울의 법칙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옛날에 배웠죠?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래 하여튼 그래 좋았어. 기분 나겠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어떻게 된다? 라울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이 관계식으로부터 어떻게 RT 로그 XA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식의 의미가 바로 뭐냐? 바로 여기 이제 순수어 상태에서 A가 액체를 이뤘을 때 케미컬 포텐셜이고, 요거는 용액을 이루었을 때 A라고 하는 액체 상태의 케미컬 포텐셜이 되는 거예요. 그게 RT 한 다음에 로그 P분의 P, 바로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 용액에서 A의 증기압. 그건데 그게 결국 뭐다? 용액에서의 몰 분율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지금 어떻게 이렇게 표기를 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상식 오케이? 기분이 나겠죠? 그런데 이게 실제 용액의 경우는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실제 용액은 용액에서의 증기압과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 그래서 얘는 순수한 상태에서 A의 증기압, 용액에서의 A의 증기압이라고 했죠. 그러면 실제 용액은 여기다가 몰 분율을 곱해.
그럼 이게 같으냐? 아닌 것이 실제 용액이라고. 그래서 순수한 상태의 몰 분율에다가 저렇게 그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에다가 몰 분율을 곱해서 그게 바로 저렇게 용액에서의 저 증기압이 되는 게 이상 용액이고, 그렇게 안 되는 게 실제 용액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상식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실제 용액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거는 용액에서 A 몰 분율이고, 그 덕에 이게 용액에서 A 증기압이 된 거지. 근데 그게 아닌 게 실제 용액이니까 얘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야. 난데없이 용액에서 A의 몰 분율이 아니라 아주 다른 표현을 쓰는 거야. 그 표현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규빈아, 쟤를 뭐라고 했어요? 바로 용액에서 A의 활동도라고 했었다, 이런 말이죠. 규빈아, 새록새록 기억나요? 네. 그렇지. 그럼 일주일 동안 아빠 할머니 와 계셨다고 했죠? 계속 와 계셨어요? 진짜로요? 놀러 안 갔어요? 잠깐 어디 갔는데요? 잠깐 뭐 하와이? 아니요. 그럼 어디 잠깐 어디? 그냥 여기 앞에 영화 보러 왔어요. 영화도 보고. 그 할머니하고 아빠도요? 오, 그럼 같이 뭐 보셨는데요? 영웅이요? 그건 어때요? 진짜 재밌었어요. 영웅 재밌었어요? 볼만했어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아니, 난 못 봤거든. 나 못 봐가지고 이게 평을 들어보려고. 저 아빠랑은 아바타 보러 가고 응. 셋이서 다 같이 응. 영웅 봤는데 저는 이렇게 음악 나오는 뮤지컬 영화 좋아해서 영웅이 더 좋았어요. 진짜로요? 그치, 취향이 있으니까. 할머니 뭐라서 할머니는? 할머니도 영웅이 좋으시고. 할머니도 볼만하시대요? 네. 오, 좋네. 그래? 알았어. 아빠는? 아빠는 아바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상목이는요? 상목이는 영웅하고 아바타 중에 어떤 게 좋아요? 안 봤다고요? 참. 상목이 진짜 뭐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 정말. 규빈아, 상목이랑 아바타 좀 보고 와요. 상목이, 규빈이가 영화 보러 가자고 막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진짜 이상한 놈이야. 규빈아, 이따 내 안 볼 때 좀 때려줘야겠죠? 그렇죠? 진짜. 이상한 녀석. 진짜. 상국 씨 진짜. 상국 씨 영화 보러 가요, 안 가요? 영화 보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진짜. 상국 씨 진짜. 답답해.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자, anyway. 그래서 요건 몰 분율이고 이런 새로운 개념인 활동도라는 개념을 쓴다고 했었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실제 용액은 몰 분율이 아니라 활동도로 이렇게 케미컬 포텐셜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실제로 이 활동도를 사용하는 케미컬 포텐셜은 여러분 교과 과정에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이런 표현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 용액일 때는 몰 분율을 쓰고, 그 다음에 실제 용액일 때는 이렇게 활동도를 쓰고.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후의 전개 조건도 항상 이상 용액, 이상 기체만 생각을 하지, 실제 용액, 실제 기체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표현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래서 활동도를
그럼 어떻게 정의하느냐? 바로 이렇게 정의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XA는 여전히 몰분율인데 그 몰분율에 이상한 항이 하나 붙어요. 이게 바로 활동도 계수라고 하는 건데, 자, 어차피 정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니까, 아, 그냥 활동도라고 하는 건 활동도 계수에다가 몰분율을 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성무씨 알겠어요? 이렇게 정하기로 한 거다. 그럼 이 활동도가 뭐다? 이게 바로 그 용액의 실제성 혹은 비이상성을 나타내는 척도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활동도를 저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된다. 삼시 알겠죠? 됐어요? 됐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단 복습. 오케이, 됐다. 김이나 알겠죠? 성혹시 이렇게 정리해요. 알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수식 싹 다 외우고, 알겠죠?